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오랜만이죠? 아직 덥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항상 좋거든요. 왠지 모르게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 기대 같은 게 생깁니다. 그 바람에 실리는 향취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수성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책이나 영화, 그림, 음악 등등 좋아하는 콘텐츠를 접하면은 지성과 감성 충전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을 앞두고 좀 서정적으로 그림도 보고 신화 얘기도 하고 영감과 리프레시도 드려보겠습니다. 저를 믿으실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끝까지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늘은 에오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죠. 저는 이른 새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화에서 에오스 얘기가 특히 좋더라고요. 아침을 여는 여신입니다. 그리스어로 에오스고 라틴어로 로마 신화에서는 오로라, 동틀 무렵 여명의 신이죠. 에오스가 어떤 모습일지 옆에 그림을 띄워드릴게요. 옛 화가들이 그린 신화 속 이미지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장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19세기 영국 라파엘 전파 화가 에블린 드 모건이 1895년에 그린 에오스인데요. 보시면은 자연을 관찰하고 또 세부 묘사에 충실했던 라파엘 전파 그림답게 여신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서 있습니다. 그쵸? 바닷가고 또 새도 있고 꽃도 있고 낭만적인 풍경이죠. 에오스가 항아리를 들고 땅 위에 피어난 꽃과 풀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자연 위로 물을 붓는 행위는요, 생명을 재생시키고 땅을 정화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해요.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하니까. 그쵸? 신화에서 이 에오스 아들이 멤논이라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전사인 아킬레우스하고 싸우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풀 위에 맺힌 그 이슬이 에오스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아침 이슬을 보시면은 아, 에오스의 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신비로운 느낌이 들겠죠. 두 번째 그림, 18세기 프랑스 화가였고 여러분 스윙, 그네라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화가죠. 화려한 로코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던 장오누르 프라고나르가 1755년경에 그린 오로라, 에오스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사실 두 여신이 보이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 위에서 꽃을 들고 있는 여신이 에오스고, 그렇다면 반대로 아래에서 그 장막을 들고 있는 여신은 밤의 여신 닉스겠죠.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이기 때문에 항상 밤에 장막을 걷고 아침을 엽니다. 그 호메로스 일리아스 보면은요,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장밋빛 손가락을 펼칠 무렵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저는 새벽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표현이 되게 서정적이고 로맨틱하고 좋더라고요. 장밋빛 손가락으로 밤에 장막을 걷어내면 이윽고 동이 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이 틀 때 아, 지금 에오스가 장밋빛 손가락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있구나 하고 보시면은 좀 더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요, 이거는 1614년도 그림, 제2의 라파엘로라고 불렸던 이탈리아 화가 귀도 레니가 그린 오로라, 에오스 여신입니다. 앞서 프라고나르가 좀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로코코 양식으로 그렸다면은 레니는 보시다시피 보다 장중한 바로크풍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림을 보시면은 맨 앞에서 사프란색이죠. 샛노란 옷을 입고 길을 선도하는 여신이 바로 새벽의 여신 에오스입니다. 신화에서 에오스는 항상 이렇게 아침을 열면서 태양신이 가는 길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는 말이 끄는 이륜차를 타고 오는 태양신 아폴론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나름 이번 영상의 본론과 직결되는 그림 띄웁니다. 에오스와 티토노스를 그린 그림입니다. 1704년에요.
프란체스코 솔리메나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역시 바로크풍 그림이고요. 그림 상단에 있는 아름다운 여신이 에오스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이는 늙은 남성이 바로 티토노스예요. 자, 여러분, 티토노스는 인간이었어요. 트로이 왕 라오메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신인 에오스가 인간인 티토노스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여러분? 신은 불멸이고 인간은 필멸. 그래서 에오스가 제우스한테 간청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 티토노스에게 신처럼 죽지 않는 불사의 능력을 달라고 했던 거죠. 제우스가 에오스의 청을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에오스가 부탁을 할 때 하나 깜빡했습니다. 뭐냐면 티토노스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영원한 젊음을 달라는 말도 함께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티토노스는 영원히 죽지는 않지만 점점 늙어가게 됐던 겁니다. 늙어서 병든 채로도 계속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 된 거죠. 그림에서 보면요. 머리와 수염이 희끗희끗 백발로 변했죠. 늙어가는 티토노스의 모습을 보면서 에오스는 마음이 아팠고 그러다 결국 티토노스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다는 가슴 아픈 얘기가 신화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에오스가 티토노스한테 굿바이, 잘가 하는 거예요. 자, 티토노스는 불사의 운명을 선물 받아서 연인이었던 에오스의 궁전에 살면서 계속 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점점 늙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에오스는 결국에 누워서 앓기만 하는 연인에게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를 메뚜기 또 어디에선가는 매미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해요. 좀 잔인하죠. 아무튼 젊음이 없는 불멸은 사실 어찌 보면 고통이다. 바꿔 말해서 인간의 죽을 운명은 사실은 축복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신화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시인 엘프리드 테니슨이 이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티토노스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시의 화자가 티토노스거든요. 이 시 속에서 티토노스가 죽을 수 있는 보통 인간의 운명을 너무너무 갈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청춘의 젊음과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에오스 앞에서 이 티토노스가 늙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놓아주오. 그대가 내게 준 선물을 도로 가져가주오. 인간이 인간 부류와 달라지려고 또는 모두에게 가장 알맞게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법령의 관문을 벗어나려고 조금이라도 욕망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자신에게 불사의 운명을 준 에오스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테니스는 시 속에서 죽을 능력이 있는 인간의 운명이 행복하다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치미슬이 아들을 떠나보낸 에오스의 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 에오스와 티토노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신화는 사실 결국 인간 삶에 대한 메타포, 은유이고 그래서인지 읽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막 빈둥대면서 신화를 읽으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 티토노스 얘기는 젊음을 잃은 불멸의 무의미함, 또 고통, 그리고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꿈꾸기 좋은 날 칼럼에서 수용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으로서 그 자연스럽게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보기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축복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일, 수용하는 법을 익히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차츰차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칼럼에서는 제가 수용의 기술 3가지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오히려 좋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두 번째, 또 나한테 주어진 문제는 내가 푼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의 연출자는 나다.
기왕 파도를 탈 거면 멋지게 타자라고 썼는데 독자님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연재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달 9월 달에 예정된 에세이 쓰기 강의 소식도 함께 공유할 테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면 디펙 초프라가 쓴 더 젊게 오래 사는 법. 뭐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는 젊게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디펙 초프라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고 심신통합의학의 창시자죠. 그리고 뭐 클린턴, 고르바초프, 마이클 잭슨, 뭐 오프라 윈프리 등등 유명인들의 그 정신적인 멘토라고.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이 대목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연함을 키워서 젊음을 되찾아라는 챕터에서 230쪽. 삶은 끊임없는 변화와 변형의 과정이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항으로 인한 마모는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저항을 포기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노화가 역전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거는 놓아버린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려놓는 거죠. 보통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는데 집착하지 않는 거죠. 제가 더 어릴 때는 사실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경험이 쌓이면서 아, 그게 지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는 여러분 유연해진다는 의미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연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새롭게 보고 듣고 이해하고 결국 끊임없이 공부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채널도 함께 공부하는 채널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웨이투고 또 뵐게요.